이것은 방송이 아닙니다. 이 채널에는 주권 방송의 내부 전략 토론 내용이 거의 무삭제로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회의 내용이니 궁금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5월 25일 얘기합시다. 네. 그 두 가지 오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이사 조치 관련해서. 어제가 5월 24일이었군요. 어제가 네. 7년 된 거지? 2010년도에 조치가 내려졌으니까. 네. 이명박 때. 그래서 오이사 조치가 뭔지 얘기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 조치 해제에 관련해서 뭐 문정인 특보,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별보좌관 문정인 교수가 언론 인터뷰한 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거네. 보수 애들이. 언론도 약간 비꼬듯이 얘기하고. 왜 그럴까? 오이사 조치가 뭔지. 오이사 조치는 그 2010년에 3월 26일이죠.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뭐 나중에는 이게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돼서, 그때 이명박이 대통령 하던 시절에 용산 전쟁기념관 가가지고 거기서 막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 내에서도 상당히 우왕좌왕했어요.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그러다가 그때 국방부 장관이 김태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맞아. 김태형 장관이 그 국회에서 질의할 때도 막 쪽지 메모도 날라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VIP 메모. 예, 아니 누가 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지금 조종하는 거냐 이런 논란도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천안함의 원인은 뭐냐 이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이게 터진 거예요. 뭐가? 그때 그러니까 한미 간에 회담이 있고 천안함 진상조사 진행이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끌고 가다가 결정적으로 그게 나왔잖아요. 1번 어뢰. 1번 어뢰. 예, 1번 어뢰가 나오면서 하필이면 또 그때 연평도 바다를 쌍끌이 어선으로 바닥을 이제 그물로 긁어내는데, 그 그물의 마지막에 하늘이 들어와서 걸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막 1번 어뢰 안에 가리비가 서식해 있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제 물 속에 가라앉은 지 뭐 한 몇 달 이상, 최소 6개월 이상. 네. 근데 그게 그 안에서 어떻게 조개가 살 수 있냐 이런 논란도 나왔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다, 이게 이명박 정부는 확고한 입장으로 잡아버렸죠. 그리고 결정을 한 거지 그렇게. 네, 보수 세력도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완전하게 일치를 봐버린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그때 6월 초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맞아. 6.2 지방선거죠. 6인지 6사인지 모르겠다. 한명숙 총리 나왔을 때. 네,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5.24 조치의 5.24는 지방선거를 하기 대략 한 2주일 전이에요. 10일 전. 네, 완전 2주일은 아니고 10일 전인데, 그때 이명박이 용산 전쟁기념관 가가지고 뭐 북한의 도발에 규탄한다라고 하면서 5.24 조치를 제기를 했죠. 모든 남북 관계를 그 개성공단을 제외한. 그것만 빼고. 그것도 신기하죠. 개성공단을 왜 제외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역시 명박이다. 왜? 개성공단 돈 되니까. 그래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교류를 이 시간부터 전면 금지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왜 그 북한은 서해와 동해가 구분돼 있잖아요.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북한 인민군 해군을 봐도 이제 서해 함대, 동해 함대가 따로 있어요. 교류가 없구만. 그래서 저번에 북에서 뭐냐 그 발언이 나왔잖아요. 뭐라고? 남의 함대를 창설할 의지를 막 하면서. 그랬나? 네, 저번에. 근데 뭐 보통 사람들 그냥 쓱 넘어가는데, 뭐야 이거? 그러면 북한이 남의 함대를 창설하려면 밀고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북한의 어선들 내지는 선박들이 일단 이제 그 편의를 위해 가지고, 예전에는 제주도 밑으로 삥 둘러가지고 동서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게 김대중 정부 때인가 노무현 정부 때인가에서 제주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끔. 그렇지. 북한 선박들도. 그 원래 국제법적으로는 모든 나라가 가능한 건데, 네, 지금 남북 관계 때문에 막혀왔던 거를 풀어줬지.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이명박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 시간부터 어떠한 그 영상도 기억나요. 어떠한 북한 선박도 우리 영해를 들어올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5월 24일 5.24 조치가 딱 터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 저거 선거용이다 라고 처음에 공격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이 오이사 조치가 해제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설마 모든 남북 관계를 다 단절하는 게 말이 되냐. 적절하게 천안함 뭐 출구를 찾겠지라고 했는데 그런 건 없고 끝까지 갔지. 네, 완전하게 이제 남북 관계를 대결 국면으로 몰아붙여버린 거죠. 네. 이게 법도 아니고 그냥 조치야. 그렇죠. 정권의 조치라고. 네. 무슨 법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끝. 네. 그냥 대통령이 지시하면 되죠. 네. 맞아. 관계부서 기자회견 할 네. 필요도 없이 그렇죠. 뭐 저기 전쟁기념관 가가지고 다시 뭐 발표할 필요도 없지. 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하면 되네. 대통령 지시사항. 근데 지금 이게 막 굉장히 논란이 돼 있고 논란을 만들려고 하고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지. 얘네들. 그래서 지금 그 적폐 세력들, 수구 적폐 세력들이 일단 지금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닌가. 남북 관계로. 이를테면은 그들이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검찰 개혁한다 그러지. 그리고 외교부도 지금 누굽니까? 강경화 장관 들어와가지고 뭐야 외무고시도 안 받는데 들어와가지고 장관이 내리고 있지. 그리고 이제 막 이번에 또 어디죠? 인권위원회. 네. 국가인권위. 특히나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완전히 막 좀 몽둥이를 휘두르더라고요. 그래서 적폐 세력들이 꽉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반격의 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반격의 고리는 아니나 다를까 또 색깔론이고 남북 관계로 찾는 거고 찾던 와중에 이제 문정인 교수님이 그 5.24 5.24 조치를 기념한 발언이잖아요. 그렇지. 어제 24일 날 23일도 인터뷰하고 24일 네. 인터뷰했지.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죠. 아마 수구 적폐 세력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더 밀리면 끝입니다. 여기서 버텨야 된다. 우리 여기서 배수지를 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겠나 지금. 그나마 이 분야가 문재인 정부의 약점이 될 수 있겠다 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일종의 또 미국의 지지나 이런 것들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두 발언이 지금 좀 특별하게 좀 보이는데 어제 24일 날 인터뷰한 내용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남북관계를 새롭게 이끌어가기 위해 5.24 조치의 제약을 인식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 뭐 해제 얘기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풀어가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23일 날 인터뷰한 내용에서는 북한과 준전시 상태라도 민간 교류는 허용해야 된다.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 아닌가? 상식적인 발언 아니야? 아니 그거는 뭐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견이죠. 맞아. 분단 문제를 끝까지 쟤네들의 적폐들의 놀이터로 만들려고 얘네들이 끌고 가고 있는데 분단 적폐를 없애야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도 성공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우택 자한당이라 불러야 되나? 자한당이라고 하니까 뭐 자의 공갈당 같죠. 네. 하여튼 난 새누리 파편당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끔찍한 북핵 위협 눈앞에 두고도 안보 팽개치는 행위다. 국제사회 공조에 문제가 생겨 우리만 왕따가 될 수 있다고 또 주호영 바른 거기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네. 이미 왕따 아니야 우리 국제사회에서 각각 다 북이랑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게 이명박근혜 시절에 왕따가 됐죠. 네, 사실 뭐 미국 꼬붕으로 완전히 찍혔고 세계적으로. 적폐들이 만들어놓은 왕따지. 5.24 조치를 해제해야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 주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5.24 조치를 해제하면 이제 세계 200개 국가들이 야 코리아 지금 대통령 바뀌더니 진짜 한미 관계도 변하나? 이제는 말 좀 통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 오히려 뭐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도 더욱더 예전에 시진핑은 그랬을 것 같아요. 박근혜를 만나가지고 독자적으로 이 박근혜의 의향은 뭐냐 이걸 따진다기보단 박근혜를 통해서 미국의 의향을 타진해보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확보한 미국 쪽의 정보와 박근혜를 통해서 살펴보는 미국 쪽의 정보가 얼마나 맞냐, 얼마나 다르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이런 상황에 좀 뉘앙스가 있지 않았나 싶으면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주변국들에게 일정한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왜냐하면은 무조건 큰 나라 마음대로 꼬붕처럼 부리먹던 정부가 무너지고 이제 깐깐한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러구나. 네. 근데 그거를 국제적으로 고립된다 그러면 아주 이상해진
논리가 만만하지 않은 정부가 섰네. 네. 만만하지 않은 정부가 되려면 오이사는 해제해야 된다. 오이사를 해제함으로써 야 이제 이번에 사우스 코리아는 좀 달라잉 이런 평가를. 네. 그래서 남북 간의 그 긴장을 낮추는 문제도 있고 또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인 이게 남북 교류를 허용하면 실질적인 경협도 경제 활로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네. 경협으로 나갈 사전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오이사 조치 해제가.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저기 박근혜가 막판에 이제 북의 핵실험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막은 거 아니야? 폐쇄시켰지. 그것도 좀 이상한 논리죠. 그때 박근혜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일방적으로 이제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시켰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의 이 핵개발 행위,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라고도 했을 것 같은데 이 북한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제 제재가 필요한데 지금 국제적 공동 제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안 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잘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먼저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해서 국제사회의 제재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성공단을 폐쇄한 게 모든 나라들이 대북 제재에 나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고립되기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그러네. 대북 제재를 박근혜 생각은 대북 제재를 해야겠는데 딴 나라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뭐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빵을 때려가지고 마중물의 역할을 하자. 우리가 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하지 않겠냐. 이런 논리로 시작을 한 거라고. 이게. 그렇지. 맞아. 그래서 국제적 모범 되려고. 네. 그리고 사실 오히려 어떤 내용이 됐냐면 대북 제재를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뭔가 이제 동의를 받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었다기보다는 국제사회에다가 야 쟤는 뭐 갈 때까지 가냐 쟤들 원래 저 같은 나라 통일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기 다른 나라들은 대북 제재를 실질적으로 뭐 립 서비스만 하고 실질적인 교류는 그대로 진행하는 현상들이 일반적이었죠. 단적인 예가 중국이 작년에 그랬죠. 작년 3월 달에 그 대북 제재가 실행이 되기 전에 북중 간의 무역량이 확 증가했어요. 2월 달에. 네. 뭐냐면 그때 이 2월 달에 북한이 그 광명성 인공위성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당연히 유엔에서 대북 제재 논의할 거니까.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되기 전에 아싸리 미리 교육을 할 걸 다 해놓는 거예요. 1년치를. 네, 북중 간에. 그래서 북중 간에 석탄 교역량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그때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하면서 이제 대북 제재 미역미역 하다가 예, 뭐 필요한 물량 다 수입했습니다. 이런 보고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케이 됐어. 그러면 자 이제 제재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교역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이 앞장서 가지고 오이사 조치를 고수해야 된다 얘기하고 개성공단은 다시 재가동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자체가 주변 나라들이 보기에는 진짜 비웃은 거죠. 네.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근데 오이사 조치가 자해 조치라고. 오이사 때문에 금강산 기업들 그리고 평양 이런 여타 내륙에 투자했던 기업들 그리고 북에 임가공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다 망했다고. 예전에 우리 그 내빨간 사춘기 방송할 때도 최원호 사장 하셨죠. 네네. 그게 뭐냐 평양 치킨집. 네. 그분도 그렇죠. 오이사 조치 때문에 작살난 거. 몇백억에서 몇십억 하여튼 손을 엄청 많이 받더라고. 그런 분들이 다 지금 망했는데 국내 기업들만 망한 거지 뭐. 북이야 원래 그렇게 있다가 뭐 원래 이제 형식이 교역하는 형식이 북에다가 자본을 투자하는 형식이 되니까 이 상당히 애매한 거죠. 우리가 북한에다가 자본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설비를 투자해놨는데 이명박 정부가 잘라버린 거잖아요. 못 가게 했지. 네. 어떻게 북한이 할 말도 없다고 이거는. 그럼. 네. 그냥 다 날려먹은 거지 그냥. 그래서 이런 무식한 조치는 이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거를 오이사 조치는 방식은 그러지 않을까? 공식 선언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실질적인 남북 민간 교류, 경제 교류를 허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민간 교류를 허용하면 되죠. 네. 방북을 허용하고
네. 경제 교류 허용하고 그럼 되겠지 뭐. 이런 논란 일으킬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자 오이사 조치. 그래서 네. 문정인 교수로서는 할 말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죠. 이걸 공격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자한당, 바른당도 지금 바른당도 그 문재인 정부의 개혁 조치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펼치면서 이 남북 관계 문제에서는 바른정당은 입장이 애매하죠. 바른정당은 21세기형 친미 보수를 꿈꾸는 정당이잖아요. 스마트 네, 수구? 스마트한 친미 보수를 꿈꾸니까 그래서 20세기형 이를테면 뭐 검찰 관례다 이런 거 바른정당 되게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맞아. 하지만 친미 라인을 띄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한다라는 거 아주 싫어할 거고 그리고 한미관계 뭐 전자권을 다시 돌려받는다 이런 거 아주 싫어할 겁니다. 지금 딱 코드를 보면 오해사 조치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제 해제하는 거 반대하겠죠. 네. 맞아. 자유한국당과 공동행보를 펼쳐밖에 없죠. 자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 분단 적폐 청산하는 남북 관계를 푸는 것이 여러모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네. 네. 적폐 청산이 중요한 또 주제이기도 하고. 오해사 조치가 이미 지금 삿바 싸움이 시작된 거죠. 네. 자 끝까지 밀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원하자고. 이쯤 되면 그동안 이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던 세력들과 사람들 좀 전면적으로 나서서 오해사 조치 해제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 여론을 만들고 그리고 오해사 조치 해제 이후에 사실상 우리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도 거기서 찾아보자 이러한 담론들을 예전에 뭡니까?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박근혜가 한 거를 하자고 하는 건데 왜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국민적 여론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냐. 모든 거를 인이에게 맡겨두지 말고 네, 함께 풀어나가는 게 어떤가. 자, 우리도 노력합시다.